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5분 지나고 있어요. 자, 이번 주제는 중앙지법의 영장 판사들 도대체 왜 그러나 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기한 해병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아니, 지금 벌써 두 번째죠.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드론 사령관이 영장이 기각됐죠. 그게 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해병 특검이 청구한 김기한 해병 사령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됩니다. 군인들에 대해서 무척 관대한 게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들 이것만 기각한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이들이 기각한 영장들을 살펴보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특검의 수사를 방해했던 내용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번에 드론 사령관에 대한 영장도 마찬가지예요. 드론 사령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환죄의 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폐기했잖아요. 특히 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조종 장비가 들어있는 이 레이더 차량, 조종 차량을 몰래 내다버려서 폐기하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폐차를 하려고 했어요. 새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차인데 이거 폐차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인멸 아니겠어요? 근데 이 증거인멸을 한 사령관이 영장 기각이 됩니다.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죠. 김기한 사령관도 마찬가지죠. 김기한 사령관은 윤석열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박정훈 대령을 탄압할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고 실제로 걱정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을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했죠. 그랬던 놈이 막상 현장에 가가지고 박정훈을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던 놈 알면서도 문제를 일으켰던 근데 참 나쁜 놈 아니에요? 별을 3개씩이나 달아놓고 지 살려고 지가 아부하기 위해서 지 부하를 사지로 밀어넣는다고? 그것도 그냥 사지가 아니죠. 예? 항명죄 아닙니까? 항명죄. 항명죄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러고 보면은 군 판사들도 진짜 나쁜 놈인 거죠. 이게 어떻게 항명이 됩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항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검사 새끼들이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까지도 이들은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든 박정훈 대령을 괴롭히려고 들었어요. 진짜 싸다구를 돌려 까도 할 말이 없을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에 대해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뭐 구속영장은 물론이고 뭐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건 현재 말할 것도 없대요. 수두룩하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은 90%예요. 그런데 일부 기각, 전부 기각이 아니라 일부 기각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는 99%의 영장 발부율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특검에서 청구한 영장, 특히 내란 사건과 관련된 영장에 대해서는 자꾸 기각이 나와. 이 판사 새끼들이 뭔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결과들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자, 이들은 참 제가 여러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상당히 의심스러운 자들입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 정재욱 부장판사, 박정호 판사, 이정재 판사, 남세진 판사 이 4명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남세진 부장은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면은 남세진도 똑같아. 제가 굳이 남세진은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 얘네들은 얼마 전까지 수원지법에 있다가 나란히 3명이 세트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옵니다.
아니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가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수원지법에 있다가 나란히 같이 같은 날 옮겨온 애들을 딱 3명을 1, 2, 3 박아 넣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정말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독 남세진은 수원이 아니라 의정부에서 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르다. 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새 보니까 이 4명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 4명이 서로 짜고 일정한 공동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얘들 다 한 통 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돌아가면서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데, 와, 정말 이 중에서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은 이정재 부장이죠. 자, 이 이정재 부장은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기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기로는요, 엊그저께 이 김여성에 대한 영장도 이 사람이 기각을 하죠. 기각한 게 여러 개 돼요. 윤석열에 대한 영상뿐만 아니라 꽤 여러 건을 영장을 기각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중에서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은 제가 이 3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명은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죠. 경력법관으로 있다가 2008년에 판사가 됐다는 것, 변호사로 있다가 경력법관으로 들어왔다는 것, 들어온 날짜까지 비슷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는 점, 수원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발령난 시점도 똑같다는 점, 그리고 발령나기 직전의 근무지도 똑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나마 제가 낫다는 사람이 남세진 판사였는데, 이 남세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그나마 지금까지는 좀 욕을 안 먹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드론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요. 김기환에 대한 영장을 기각합니다. 이거 짰나? 그러니까 4명의 영장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기각은 계속되고 있죠. 누가 더 많이 한다, 누가 적게 한다,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특히 오늘 많이 열받은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환 사령관에 대한 영장 기각인 겁니다. 김기환 사령관, 영장을 기각할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국에 진술을 했거든. 윤석열이가 경로했다. 요걸 내가 들었다. 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할 게 없어졌죠, 더 이상. 그래서 김기환 영장이 기각된 걸로도 보이는데,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기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것은 판사들이 이 사건, 지금 현재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혹은 지금 특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본질이 내란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해병특검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숨진 이 최수근 상병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말입니다. 최수근 상병이 왜 그렇게 그 거친 물살에도 불구하고 그 강물에 뛰어들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임성근 사단장이 출세하기 위한 거였어요. 뭔가 그럴싸한 거를 보여줘야 했다고요.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 그 한 해 전에 포항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그 상륙 장갑차를 끌고 가가지고 이 봉사활동을 하는 바람에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진급이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또 다른 수혜가 났고 그 수혜에 병력을 투입을 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임성근 사단장 성과도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별 3개 다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2023년 혹은 2024년 초에 임성근 사단장은 별 3개, 4개를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2024년 중순쯤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기 직전쯤에 임성근 사단장은 별 4개를 달고 합참의장 정도를 할 수도 있었어요. 원래 지금까지는 해병대 사령관이 별 3개 이상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별 3개를 넘어가려면 해병대가 아니라 소속이 해군으로 바뀌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진급 군인 인사법, 요 내용이 들어있는 군인 인사법을 윤석열이가 바꾸려고 하죠. 그 내용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예,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이 대표가 김규현 변호사한테 막 자랑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야,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야, 막. 예. 그 별 4개를 달 사람이 임성근이었다고요. 만약에 임성근이 합참의장이거나 별 3개를 달고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은 12.3 내란에서 많은 일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도 해병대 병력이 숱하게 투입됐을 거예요. 김포에 있는 해병 2사단, 국회까지 얼마 안 멀거든요. 해병 2사단 완편사단입니다. 총 병력이 15,000명 정도 되는데 15,000명 중에 적어도 5,000명은 동원이 가능했어요. 즉각. 그랬다면은 12월 3일 날 밤 여의도의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아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해병 특검은 결국에 뭐로 이어진다? 내란 특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대 특검이 공조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특검들, 그것이 김건희 특검이 됐든 해병 특검이 됐든 본질은 다 뭐다? 내란이라는 거예요. 내란.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 어디서 나왔겠어? 솔직히 말하자면은 전에 삼부 토건 주가 조작을 통해서 현금을 많이 확보한 걸로 보이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에서 다루게 될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사건, 요거를 뒤져보면은 분명히 그 조작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을 윤석열의 장기 집권에 쓰려고 했을 겁니다. 그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특검도 본질은 뭐다? 내란 특검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해병 특검 역시 본질은 내란 특검인 겁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를 하든 뭘 하든 이번 사건을 뭐로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 내란이라는 걸 보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영장을 쉽게 기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란 역적들이라고, 내란 역적들. 역적들에 대해서 영장을 이렇게 쉽게 기각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판사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은 에이, 해병특검에서 올라오는 영장은 기각시켜도 되지. 왜 이건 내란이 아니잖아. 요 따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본질은 내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들의 행위는 내란을 방조, 동조 혹은 사후에 은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들 이거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점을 간과한다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정말 이들을 붙잡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니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건 그냥이 아니고 얘들 다 뭐다? 내란 사건이다. 김계환 사령관 해병특검에 의해서 영장이 청구됐지만 본질은 내란 특검이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니들은 뭐? 내란의 동조자들, 내란 가담자들을 도주시키거나 은폐시키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내란 특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룰 특별재판소, 내란 특별재판소도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 조희대 같은 놈이 이렇게 자기 꼬붕 판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